올림픽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대형 학원들, 본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골목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매물 나온 거예요. 계획 설계 도면이랑 사업성 분석까지 다 해서 20장짜리 레포트로 제안을 드리죠. 한 장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반듯한 전용부 한 층에 나오는 구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호 신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PM을 상담했던 그런 사례들을 유튜브로 좀 정리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상담 오는 유형이 좀 제일 많은 게 40, 50대 분인데, 그러니까 은퇴를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생각하게 되나 봐,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MZ들의 워너비, 부업으로 성공하신 여자분의 그런 상담 사례, 오늘은 어떤 사례 갖고 왔는지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실내에 앉아서 그 물건 소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또 갔다 올 거잖아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상담 사례가 비슷하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50대를 했고 30대를 했으니까 나 이제 40대겠죠.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의 가장이시고요. 4인 가족 구성원. 아들이 2분 계셨는데 2분 있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돈 제일 많이 나갈 때. 그렇지. 좀 상황이 좋았던 거는 이분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연소득이 약 2억 정도. 그렇게 돼서 좀 안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출이 없이 그 송파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현재 사무실은 이제 임대를 해서 쓰고 계신데 월세가 한 3,400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표가 뭐냐? 황금돼지 신축반 강의를 듣고 내 사옥을 지어야겠다. 근데 돈은 없다. 아, 내 집에 대출이 없었네. 이 집으로 대출을 꺼내면 약 13억 정도의 에쿼티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로 송파에 작은 사옥을 지어서 본인이 이제 통으로 쓰는 거는 조금 또 이자 부담이 되니까 일부 층은 임대를 주고 일부 층은 본인이 사용하는 형태로 어쨌든 사옥을 지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왔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에쿼티 13억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감당할 수 있냐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총 사업비 30억 원대, 그러니까 40억을 넘으면 힘들고 30억 안에서 신축 비용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역산을 하면 대략 부지는 20억 전후에서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가이드를 잡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인지 한번 가볼까요? 현장에 가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부지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분한테 어울릴 만한 땅을 찾으러 여기 왔는데, 여기는 어디죠? 지금 저희는 올림픽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길 건너편이 방이동 학원가예요. 5호선 방이역 뒤쪽으로 해서 약간의 먹자골목 및 이 송파구에서 가장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가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근생을 지어서 전체를 사용할 게 아니라 일부 임대를 놓을 거기 때문에 좀 구분 임대가 잘 나갈 만한 지역이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이 학원가 블럭을 제가 골랐습니다. 가격대도 딱 맞지, 그 다음에 학원 임차도 워낙 잘 되고 있는 블럭이기에 한번 찾아와 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5, 60평대 부지에 학원들이 잘 임차를 들어오는지, 공실이 많지는 않은지 그런 걸 간단히 살펴보고 필지도 도로 환경이나 직접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건널까 지금? 네, 가보시죠. 자, 이 대로변을 따라서 저쪽에 높은 건물들에도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형 학원들, 우리 메이저 학원들의 별관 및 본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중소형 학원들은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가 쾌적하고 올림픽공원이라는 자연환경도 좋으면서 평지예요. 이 동네가 좋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임차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좀 수급이 될 만한 그런 업종이 또 학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보이네. 들어오자마자 수학원이라고 학원이 보이고, 그 아래 바로 미술학원 보이고, 입구부터 이제 학원이 보여요. 벌써 애기들 소리가 나네, 그지? 방학을 했구나. 7월이니까. 자, 여기도 이제 다음 건물도 보면은 1층에 편의점, 2층에 수학학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건물도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별 내신 완벽 대비 거의 한 1, 2층? 뭐 많게는 한 3층까지는 어느 정도 뭐 학원 임차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위층이나 아니면 이면으로는 주택이 좀 혼재되어 있는 약간 그런 상권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올림픽대로에 접해 있는 약간 이런 높은 건물은 대형 학원이. 일단 지금 골목을 2개밖에 안 봤는데 하나 더 보시죠. 현재까지는 공실은 전혀 안 보여요. 자, 지금 이 골목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매물 나온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택가긴 한데 사실 안쪽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가라기보다는 도로도 넓고 공원도 있고 유동인구도 또 있어요. 그래서 1층이나 이런 데는 상가들도 좀 있고. 일단 저는 도로폭이 넓어서 좋네. 이분이 안 쓰시는 층은 학원으로 임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이 사옥으로 쓰시기에 적절한 입지인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대로변에 학원이 아닌 층은 이제 소형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주택가일 것 같잖아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건축물 용도가 옳근생으로 돼 있고 통사옥으로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실 걱정은 없다. 한 1층에서 4층까지 지하 없이 컴팩트한 건축물로 계획을 해봤는데 딱 그렇게 똑같이 지어놓은 건물이 이 옆 골목에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가실까요? 그래요. 상권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사례가 있으면 더 이해가 되기 쉬우니까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요 뒤에 보이는 건물이 2020년에 신축이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하층은 없고 1층, 2층, 3층, 4층 지상층 4개 층만 있는 건물이고 딱 보면은 1층에 음식점, 2, 3, 4층은 이제 학원이 그냥 구분 임대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추천을 한번 드려볼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대를 맞추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네. 사실 지금 보면 인근 개발 사례가 몇 년 더 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다 개발이 된 상태예요. 그죠? 맞아요. 개발 부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개발 부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시 사무실로 가서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왔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장마라고 해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 비도 안 오고 네. 현장 분위기를 보고 왔고 그러면 이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은 이제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어요. 건물이 지금 23억. 그럼 이제 평당가로 치면은 4,5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요 방이동 요 지역이 평당가가 싸야 4천만 원대. 비싸면 6천만 원, 7천만 원에도 이제 고점대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땅값에서 먹고 들어가는 장점이 크다. 방이동은 방이 몇 개요? 방 2 아니에요? 투룸이네. 와. 이분이 에코티가 13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송파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로 네. 돈을 최대한 꺼내면 13억 정도인데 이걸로 하려면 지금 우리 예측으로는 30억 전후, 네. 30억 초중반 그렇죠. 사업비. 근데 그 중에 공사비를 빼고 부대 비용 빼면 땅값은 20억 초반.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찾은 거고. 아무튼 우리가 아까 갔다 오긴 했는데 애들 방학이라서 막 애들이 막 학원에서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렸잖아요. 근데 요 블럭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위로는 공원이고 길 건너긴 하지만 네. 다 사실은 아파트 단지예요. 고인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블럭이라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여기가 학원가로 좀 형성이 된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필지랑 사업성을 좀 뜯어볼까 합니다. 그렇죠. 필지는 이제 51평. 51평이면 개발하기 너무 좋은. 그리고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건폐율도 적절히 쓸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제 묶여 있는데 인근에 개발 사례를 한두 개 보여드리긴 했지만 뭐 그냥 무난하게 근생 개발할 때는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현장에서도 봤지만 도로 환경이 꽤 좋았죠. 그 다음에 이게 사도가 아니라 군유지, 공도기 때문에 인입을 하거나 특별히 공사, 건축 허가에 문제되는 것도 전혀 없는 아주 정상적인 개발 부지였습니다. PM 부지를 추천을 할 때 계획 설계 도면이랑 사업성 분석까지 다 해서 그렇죠. 20장짜리 레포트로 제안을 드리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됐던 도면 자료 중에 한 장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도 한 개층 파고 한 4, 5층까지 용적률을 다 써서 최대한 건축물을 높게 기획하면 좋기는 하나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그래도 좀 낮추고 싶어 하셨어요. 에쿼티의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지하층 없이 지상층 4개 층으로 구성을 하는 걸 1차적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상 1, 2, 3, 4층 완전 컴팩트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평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1층 평면도만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이 50평이에요. 용적률 200%면 연면적이 다시 나 지금 딴 생각했어. 이게 수강생들이 이런 약간 느낌이구나. 야, 내가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 딴 생각하면 이게 네, 방금 그랬습니다. 약간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땅이 50평이니까 이제 용적률이 200%면 지상 연면적이 100평이죠. 100평까지죠. 100평이면 올근생일 때 주차 대수가 100평이면 2.4 되죠. 제가 대표님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네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 지하를 안 판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1층이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데인데 지하를 파게 되면 그래서 주차가 3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면적 때문에. 그러면 1층을 더 날려야 돼요. 면적을. 그리고 건축비도 많이 늘어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상층만 딱 100평 연면적을 쓰고 주차를 2대로 정리하는 안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반듯한 전용부 남녀 화장실까지 한 층에 나오는 그렇죠. 구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설계를 할 때부터 학원 임차업종이 들어오는 조건을 그런 조건들을 알고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규정도 전용 면적을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강의장 레이아웃을 다 짰을 때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최초부터 설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 설계를 도면을 했죠.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제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송파교육지청에 다 확인을 해서 계획 설계까지 다 뜨는 걸로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대략 살펴보면 토지비는 23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는 요게 딱 연면적 100평에 약간의 필로티 면적이라든지 옥탑 면적, 조경 면적을 감안해서 넉넉히 한 12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규모의 사업을 했을 때 부대 비용은 대략 3억 중반. 그러면 총 사업비는 38억 4천만 원 정도. 여기서 레버리지는 약 65% 정도 사용을 하고 에쿼티인 13억 정도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물이 수익이 괜찮은 건물이냐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부 임대를 했을 때 사업성을 먼저 분석을 해드렸어요. 대출 받았던 25억은 완공 후에 그대로 남기고 이제 층별로 구분 임대를 놓으면 그냥 시세대로 놨을 때 보증금이 대략 1억 중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이 대략 1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대출 25억 원에 대한 이자가 월 대략 800만 원씩 나가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1,35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월 순이익이 대략 500만 원 언저리가 남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러면 실투자금 11억 7천만 원 대비 수익률은 약 5% 정도가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거 임대 시세도 사실은 세부 임장을 갔다 와서 다 부동산 로컬 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생 건물이 지하도 안 팠는데 그러니까. 거의 5% 수익률이다. 근데 이제 이분의 요구사항은 절반은 임대를 주고 절반은 본인이 쓰겠다 그렇죠. 였기 때문에 1층이랑 최상층인 4층을 이분이 쓰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4층은 메인 오피스 겸 이제 대표이사실 맨 위층에 있어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상담실 또는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고 그 가운데 층인 2, 3층을 학원 임대를 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사업성을 다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보증금은 비슷합니다. 이제 임대료가 줄겠죠. 아까보다 1층, 4층의 임대료가 빠지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감안하면 월 약 180만 원 정도 지출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내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 비용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임대료보단 싸지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를 담보로 또 꺼냈다라고 하면 이거 이자는 생각하면 어떡하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 사업과는 별개의 얘기니까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11억 6천이 들어가는 대가 대신에 내 건물에서 내가 또 사업을 하니까 월세 대신에 더 적은 이자를 낸다. 내 돈이 많이 묶이긴 했지만 그런 것도 메리트가 있고 건물이나 그 땅값이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그거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메리트로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상담 사례 컨텐츠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에쿼티를 가지고 사옥 짓고 싶어서 내담하시는 분들 요새 많잖아요. 무조건 강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물론 강남이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사실 강남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한 30억은 있어야 되고 강남 중에서도 뭐 뱀, 꼬리 뭐 이런 데 갈 바에는 사실은 송파, 강동 아니면 광진, 뭐 성동, 영등포 내가 가진 에쿼티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많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또 상담 케이스를 가지고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